그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네. 나중에 이제 위암이 될 위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세포인데 위의 네. 세포인데 장상피 화생, 그러니까 장세포처럼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제 뭐 H. 파일로리라든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그 염증이 생겼을 때 네. 생기는 전암병변입니다. 세포가 변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위 용종은 대장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대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큰 경우에 계속 내버려 두면 나중에 위암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2cm 이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셔야죠. 그러네요. 네. 네. 위장 질환이 있을 때 또 통증이 있다면 그냥 넘기시면 그렇죠. 안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위험 요인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헬리코박터균. 그렇죠.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것은 그 잘 아시겠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위에 정상적으로 이제 살면서 예. 사실은 대개는 병을 일으키진 않는데요. 헬리코박터균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러분들 그 유산균 그 음료 선전하실 때도 보셨던 그 균이죠. 근데 생긴 것도 고약하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그런 경우엔 전파가 돼서 한 집안 식구들은 이 한 분이 감염이 돼 있다면 대개 감염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네.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그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다행이고 그렇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돼 있으면 100% 위암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걱정돼요. 예,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돼 있는 경우에 균이 감염되지 않으신 분보다 한 2~3배 정도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네. 균 제거하는 약제를 처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약 먹으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네. 재균을 할 수 있는 거죠? 대개는 그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요즘에 약이 워낙 좋아져서 네. 3가지 약제를 일주일만 드시면 대개는 재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그 네. 균이 또 다시 재발하기도 하죠. 아니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헬리코박터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부부지간에 뽀뽀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대개 한 집안에 있으면 거의 같이 균이 감염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다고 100% 위암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걱정되는 게 이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우리가 감염이 안 되게 예방을 하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위생이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깨끗하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네.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음식 뭐 소주잔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한 돌리기 하고 네. 음식 같이 막 드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그 위생관념만 잘 철저히 지키시면 많이 줄어듭니다. 좀 선생님, 좋은 음식 궁금해요. 먹는 것도 도움 되나요? 좋은 음식은 사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없애는 뭐 그런 음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네. 몸이 건강할 때는 뭐 이게 균형 잡힌 식사죠. 단백질, 그다음에 야채, 과일 깨끗하게 잘 드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관리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참 궁금한 게 많은 게 된장찌개 넣고요. 부부지간에 같이 떠먹어도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실 수는 네.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잘 끓이고 이 뭐 서로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가족애가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정없이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세 번째 위암을 부르는 위험 요인은요. 가족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있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정말 걱정스러워하시는 네, 그 부분이거든요.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위암이 많다가 보니까요. 웬만한 집안에 위암 환자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런데 한 가게 내에 위암 환자가 여러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같은 식생활 습관, 환경에 노출되죠. 네. 그런 외인적 요인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유전적 요인, 말 네. 그대로 그럴 텐데 우리가 한 가게 내에 3명 이상의 위암 환자가 있고 그중에 네. 한 사람이 50세 이상, 그러니까 이하로 젊은 나이에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위암 환자분의 한 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유전적 요인 때문에 대물림하는 위암 환자다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이런 집안에 위암 환자가 여러 있을 때에는 위암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것이 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내시경도 좀 자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